안녕하세요. 상담심리 전문가 앤드쌤입니다. 우리 오늘 어떤 얘기예요? 또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연애를 안 할 때 혼자 있는 걸 잘하는데 연애를 시작하면 너무 불안해져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러면 이런 분들이 보면 딱 좋을 얘기들을 오늘 한번 해볼까요? 딱 좋은 이야기? 예, 딱 좋은 이야기. 네. 이제 저희가 애착 유형으로 말할 때는 불안형 애착 유형 해당되는 분들 같은데, 관계가 시작되면 불안하고 그리고 거절받을까 두려운 이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오늘 딱 하겠습니다. 왜? 딱이 너무... 예, 보여드릴 책이 있는데요. 예, 이 책 보이시나요? 제가 이 책을 사실 몇 달 전에 출판사한테 소개를 받고, 저는 이 책을 거의 단숨에 읽으면서 제가 저희 채널에서 늘 하는 말들, 지금까지 했던 말들, 앞으로 하고 싶은 말들이 정말 여기에 요약돼서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추천사를 제가 몇 달 전에 썼고요.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오늘 솔루션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불안형에 대해 얘기를 할 건데, 자기가 네네. 불안형인지 회피형인지 혼란형인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유형을 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쉽게 이해하라고 저희는 자꾸 기본 기준을 자꾸 말씀을 드릴게요. 혼란형은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친밀함은 늘 무서움이 동반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가 너무 사랑을 주는데 갑자기 감정의 기복이 생겨서 화를 내. 늘 사랑은 동시에 상처의 고통이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애착의 모습은 엄청 따뜻하고 보통 엄청 자상해요. 근데 엄청 차가워요. 회피형이라면은 자기가 자기를 가장 잘 알고 자기를 잘 돌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가 너무 가까워지면은 그걸 좀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고요. 상대적으로 불안형들은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야만 내가 안정되고 행복하다고 믿고,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기면 당장 해결하고 이 오해를 풀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연결을 다시 회복하려는 욕구겠죠? 네. 불안형들은 연애를 할 때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나요? 계속 우리가 지금 연결돼 있나,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관계가 맞나를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애정이 지속된 것이 아니라, 뭐 동생이 바로 태어났거나 엄마가 우울했거나 뭐 애정을 받는 것 같기는 한데 지속되지 않았고 받았다가 못 받았다가 했던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면 이게 지속되고 있나, 어느 순간 버려지거나 끊어지는 건 아닐까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죠. 어제보다 톡이 짧아졌다. 어제보다 답장의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 혹시 바빠진 거 아닐까? 아니다. 느낌이 촉이 온다. 이 사람이 이제 곧 끝내자고 할 것 같다 하면서 그 끝내자고 할 것 같은 그 관계 자체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자체에 집착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관계는 이 사람과 나의 관계인데 상대방이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이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관계에 집착해서 이 관계 끝날 각인데 나 선빵해야 되나? 내가 먼저 끝내자고 할까? 이제 관계에 몰두하는 거예요. 관계에 몰두하니까 점점 불안해지고 점점 피가 마르겠죠. 혼자 막 상상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자기 감정이 커지면 상대가 안 보여요. 굉장히 취약해지거든요. 그리고 내 감정이 커지면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나 안 해주나만 집중하게 돼요. 누구나 그래요. 근데 이제 불안형들은 그게 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상대가 내 욕구를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들어주게 만들고 싶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싶게 만들고 싶으니까 자꾸 묘하게 조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조정을 하냐면, 야, 너만 그렇게 친구들하고 재밌으면 되겠냐? 나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비난을 해서 약간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또는 헤어지자고 협박을 해서 상대가 이제 나한테 매달리게 하는 걸 보면서 자기는 또 안도하고 자꾸 상대를 컨트롤하면서 관계 자체에 몰두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방도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관계에 휘말려서 계속 고통에 빠지겠죠.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아, 얘가 얼마나 외롭고 나를 좋아하면 나를 찾을까가 아니라 얘 또 협박하네? 아, 이러면 또 관계 끊어지겠는데? 어떡하지? 점점 쩔쩔매다가 나중에는 아, 진짜 벗어나고 싶어진다. 누구나 자율성이 훼손되면 뭘 행동할 수가 없어요.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벗어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기고 상대방은 묘하게 자꾸 나한테 은폐하고 숨기고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계가 내가 버려진 것 같은 끝나는 경험? 결국 내가 두려워했던 그 일로 끝나는 느낌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악순환이에요, 굉장히. 불안형들이 조금 더 끌려하는 그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회피형과 딱이죠. 왜 이들이 딱 붙을 수밖에 없냐면 불안형들은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변치 않을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회피형들이 대부분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차도남의 느낌이 좀 많아요. 근데 불안형들은 기본적으로 친절하니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분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보통 친절하게 다가가고 반응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저 차가운 사람이 반응해줬어, 나한테. 굉장히 강렬한 거예요. 와, 저 사람이 나를 특별히 여기는 것 같다. 절대 저 사람은 나를 안 버릴 것 같고 내가 저 사람은 평생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회피형 입장에서는 회피형들이 겉으론 차가워 보여도 사실은 속으로 굉장히 따뜻한 거를 추구하고 외로움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 불안형들이 풍기는 따뜻한 느낌, 그 사람의 온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확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좀 지나면 지친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너무 불안형한테 빠져서 자기 걸 다 내주게 돼 있어요. 근데 본인의 스타일은 그런 게 아니거든. 좀 지나면 너 때문에 내가 요즘 일을 못한다, 막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불안형들은 굉장히 불안해지죠. 불안형들이 이렇게 자기를 버려질까 봐 두려워하고 계속 사랑을 확인해야 하면서까지 왜 이렇게밖에 관계를 맺을 수가 없나요? 이 저자가 자기 엄마와 자기 얘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면한 엄마의 모습은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기 문제만으로도 벅차서 나에게 관심을 두지 못했고 나는 늘 채워지지 않는 욕구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늘 내 곁에 있어준 존재가 아니고 연결된 관계는 언제나 끊어질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본능이 관계를 추구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건데 이들 불안형들의 경험은 늘 뭔가 옆에 있긴 있지만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를 추구 안 할 수도 없고 왜냐면 좋았던 경험은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엄마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가 늘 버거워서 얘한테 많이 주지를 못했고 지속해서 주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끊어졌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자꾸 드러내고 싶은 거야. 당신 정말 좋아하는데 당신 연락 안 되면 이렇게 힘들어. 사랑을 계속 줘. 나를 좋아하는지 보여줘.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 계속 그걸 확인받을 때 아, 나 사랑받고 있구나 하고 채워지는 거죠. 우리는 자기 욕구가 채워지는 경험을 어떻게 놓겠어요. 그러니까 놓을 수가 없죠. 그럼 불안형인 이 사람들이 이제 안정된 연애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모든 영상들이 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상대를 위해서 내가 맞춰주고 상대를 위해 헌신해야만 내가 상대와 관계를 잘 맺는 게 아니라 되게 역설적이지만 방향을 자신으로 돌려서 내 내면 아이, 나의 성인 아이를 먼저 만나라. 내가 왜 이렇게 허기진 마음, 채워지지 않는 욕구, 관계 욕구를 갖게 되는지를 먼저 이해해라. 그 얘기를 먼저 하는데요. 저희도 늘 그 얘기 하잖아요. 자기 뼈저리게 경험된 그 자기 결핍 상처를 먼저 이해하면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자기를 정말 수용하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제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핵심 상처의 고통을 덜어내는 첫 단계는 상처가 아직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고통을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처의 뿌리에
타인의 보살핌이라는 약을 바를 수 있으니까요. 내가 나의 상처의 깊이를 알지 않고는 아무리 누가 나를 돌보려 하고 다가와도 그게 그렇게 나에게 와닿지 않는다는 의미 같아요, 저는. 이게 저자는 자기 채움이라는 말로 쓰는데요. 이 악순환의 우리를 붙잡아두는 이 상처를 치유하고 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야 더 자신 있고 안정된 다음번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자기 체험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체험이 되고 나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구나, 내가 뭘 원하는구나를 자기를 잘 그러니까 감정 조절을 잘 하면서 상대방에게 잘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상대방과 내가 서로 존중하고 동등하게 친밀해지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저는 특히 좋았던 게, 작가가 자기가 너무 불안형애착이어가지고 자기가 연애 다 실패하고 또 우격다짐으로 결혼도 했는데 결혼해서 또 실패하고, 그래서 정말 자기를 이해하고 싶고 행복하고 안정한 관계를 맺으려고 정말 맨몸으로 부딪히면서 이제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되게 좋았던 게, 또 신경 가소성 이론이라는 그 과학적 근거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 몸에 밴 이런 사고 패턴, 그러니까 뭐 카톡이 짧아지면 나 버려지는 건가? 이 사람 떠나는 건가? 자꾸 이렇게 해석되는 나의 사고 패턴이나, 그러면 내가 먼저 선빵으로 헤어지자고 해야지, 이런 행동 패턴들이 다 나의 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뇌의 회로가 당신이 몇 살이든 나이가 어떻든 지금부터 바꿀 수 있다, 새로운 뇌의 회로를 만들 수 있다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신경 가소성 이론으로 이것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것이 되게 와닿았어요. 정말 실용적인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우리가 불안하고 관계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혼자 잘 지내라, 독립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관계 욕구는 있고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유연하게 관계를 맺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들로 적절하게 선을 그을 줄 알아라. 그리고 자신을 조금 매력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은 이런 거다. 그리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이별각은 이런 거다. 진짜 굉장히 실용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아, 이거 배워야 되는 거 맞구나. 그냥 어떻게 알아. 그것을 이 사람이 자신이 깨달은 경험과 이론에 덧붙여서 설명해주고 있는 게 좀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나의 뭐 고통과 마주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와닿잖아요.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명상으로 나를 만나는 방법을 되게 잘 소개를 해주는데 순서대로 어떻게 나를 타자화시켜야 되는지 이런 설명이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한테 해본 사람이 쓴 이야기 같죠. 그런 게. 맞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 또 위로가 되는 구절들이 전 되게 많았는데, 특히 제가 저의 인생을 녹여 쓴 추천사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위로와 약간 조금 방향 제시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추천사를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전 좋았던 구절이 이 부분입니다. 당신이 고통스럽게 끝나는 연애를 반복해서 겪었다면 그건 당신의 잘못된 사람을 골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를 치유해야 하는지 덜 알아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연인과의 다툼이나 가슴 아픈 이별은 치유를 위한 일시정지라고 적힌 표지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저희는 되게 소박한 채널이잖아요. 저희가 깨달은 것들만 지금까지 알고 또 오늘 아는 것만 전해드리는 전 채널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인생을 잘 살지도 않았고 훌륭한 사람도 아닌데 지금 내가 아는 것을 공유하자, 그런 메시지로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도움되는 것들, 구독자님들에게 정말 도움되는 것들, 그리고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성과 같은 것들이라면 소개를 해드리자. 예, 그렇게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책은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한번 있으면 한번 펼쳐라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짜요. 진짜 너무 약팔이 같을까? 그래요. 뭐 또 큰 떼돈이 들어오면 또 저희 신념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알려드릴게요. 그때는 참치김밥도 먹는다 얘기하고. 구독자 저희가 선생님
구독자분들 선물 좀 달라고. 아, 맞다. 또 출판사에서 또 감사하게도 선물을 받아 오셨어요. 댓글로 자신 상황, 이 책이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랑 참고해 주세요. 저도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웠는데 관계를 이분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몸으로 깨우치면서 자신의 현재의 위치로부터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